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해 6.3 지방선거에서는 전남 광주 통합교육감 선거도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하지만 이슈도 관심도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지부진했던 전남 지역 후보들 간의 단일화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일단 단일화가 성사되면 광주 지역 후보와의 2차 단일화도 추진될 예정이어서 교육감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시민단체 등이 주도한 단일화를 통해 지난달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반면 전남에서는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했는데 최근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남도민공천위원회가 김혜룡 전 국가교육위원회 특별위원과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의 단일화에 대해 다시 논의에 들어간 겁니다. 두 후보 모두 단일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여론조사 반영 방식 등에 대해 합의가 필요한 상황. 양측은 내일 회동을 갖고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만약 단일화 방식에 합의가 이뤄지고 실제로 후보가 한 명으로 압축되면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과 2차 단일화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현재로서는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출마 주자들의 합종 연횡 여부에 따라 지지율이 변동될 수 있고 부동층 비율도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선거에 비해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 표심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굉장히 정적인 상태이다 보니 이걸 흔들 수 있는 정책적인 이슈 파이팅이 필요한데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슈 자체도 마땅치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전남 광주 통합으로 선거구가 넓어지고 유권자도 크게 늘어난 만큼 도전자들 입장에서는 세력 확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 재점화된 단일화 논의가 어떻게 결론 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초대 통합시장을 견제할 의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선거구 획정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할 경우 선거구 간 인구 격차가 최대 6배까지 벌어질 수 있어 위헌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의회 선거구는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함께 고려해 획정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에서 표의 등가성, 즉 인구 대표성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와 가장 많은 선거구 사이의 인구 편차가 최대 3대 1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엔 인구 소멸 지역인 전북 장수군이 단독 선거구로 한 명의 도의원을 선출해 과대 대표가 발생했다며 전북 도의회 선거구 획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전남 광주 특별시에 적용해봤습니다. 지난 선거처럼 광주 20명, 전남 55명의 광역의원을 선출할 경우 선거구 평균 인구는 4만 2천여 명. 현재 기준을 적용하면 선거구 인구는 2만 1천여 명 이상, 6만 3천여 명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광주에선 12개 선거구가 상한을 넘고 전남도 11개 선거구가 하한에 미달합니다. 광주 광산구 제5선거구와 전남 장흥군 제2선거구 사이에는 선거구 인구 차이가 6배 이상 벌어지기도 합니다. 도시 인구가 밀집한 광주와 인구 소멸 지역이 많은 농어촌 전남을 하나의 선거구조로 묶으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법률 개정과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위헌 소송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가장 쉬운 해법은 광주시 의원 정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의석수를 늘리면 어쨌든 그만큼 뭐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여론이 어떻게 그 대중의 수용성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쉬운 문제는 아닌데 또 단순히 숫자만 맞출 경우 전남의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통합 이후 농산어촌 주민들이 우리의 목소리가 줄어들었다고 느낀다면
그 통합은 제도적으로 완성일지 몰라도 정서적으로는 실패한 통합이 될 것입니다. 전남 지역은 도서와 산간, 농어촌 지역이 많아 인구는 적더라도 행정 수요가 더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도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시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고려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의 첫 사례가 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그만큼 시의회 구성 역시 기존 틀을 넘어선 전향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7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매년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산업 등 여러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부터 통합특별시가 출범합니다. 초대 통합특별시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민주당 경선이 이달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 광주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21일 이틀 동안 통합특별시장 후보 예비 경선을 치른 뒤 25일부터 29일 사이에 본경선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결선은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민주당 선관위는 지방선거 후보 경선 등에 사용되는 대표 경력에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지자체들이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에 함께 뛰어들어 권역 내 지자체 간 경쟁이 예상됩니다. 순천시는 어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진흥원 유치 의지를 전달하고 연양들 일대 약 7만 제곱미터 규모 후보지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흥군도 나로우주센터와 현재 조성 중인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유치 논리를 개발하고 군민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조립장과 소재 부품기업 연계성, 정주 여건을 내세운 가운데 고흥군도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강조하면서 두 지자체 간 유치전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은 올 상반기 법 제정을 거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올 하반기에 입지를 결정한 뒤 오는 2028년 출범할 예정입니다. 광양 세풍산단을 지역 첨단 소재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산업단지 확장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 등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만권의 중심에 자리한 세풍 일반 산단입니다. 전체 산단부지만 240여만 제곱미터 면적에 이릅니다. 하지만 산단 조성 계획이 처음 변경 승인 고시된 지난 2011년 이후 15년여 동안 산단으로 조성을 마친 면적은 70여만 제곱미터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다 보니 그동안 나머지 부지에 대한 적절한 개발 사업자를 찾지 못한 겁니다. 전남도는 지지부진한 산단 조성 사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지난 2024년 사업의 추진 방식을 공영 개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까지 지방채 발행 등 관련 모든 행정 절차들을 마치고 잔여 부지에 대한 산단 조성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4천억을 투자를 해서 40만 평 개발해서 준공되게 되면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3,000명에 가까운 아마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남도가 광양 세풍산단 조성 사업에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배경에는 산업부의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사업 공모 선정을 위한 동력을 키워내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전남 광주 통합 결정에 따른 남북권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광양 세풍산단에 대한 광양만권 내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인 겁니다.
물론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저희들이 신청은 했습니다만은 저는 가능하다면은 이 반도체 산업까지도 우리 동북권에서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까지도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다. 광양경자청은 오는 2030년까지 광양 세풍산단 조성 사업을 모두 마치고 2차 전지 소재 산업, 반도체, 알리백 미래첨단 산업과 관련한 80여 개 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국제 행사로 오는 9월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열립니다. 통합의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만큼 부담도 우려도 큰데요.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9월 5일부터 2달간 열리는 여수세계 섬박람회. 지역민들은 성공 개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섬을 주제로 차별화된 콘텐츠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부터 볼거리도 많아야 되고 먹거리도 많아야 되고 주차도 좋아야 되고 박람회장에 이르는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교통망 확충도 제기합니다. 아무래도 행사다 보니까 교통이 많이 좀 불안전할 것 같고 차도 막히고 하다 보니까 섬 박람회 개최까지 남은 기간은 6개월. 주 행사장인 여수 진모지구를 포함해 개도와 금호등 등에 조성 중인 박람회장 시설 공정률은 37%입니다. 남은 기간에 비해 공정률이 다소 늦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람회 조직위는 간척지 특성상 기반공사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며 기한 내에 주제관과 전시관 공사를 마치고 행사를 개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람회장에 이르는 도로 확장과 박람회 개최 기간 여수공항의 국제선 취항으로 접근성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여수까지 오는 KTX 증편을 추진하고 있고요. 해외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부정기편 국제선 운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제 행사보다는 지역 축제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메리카 30개국 유치를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단조로울 것이라는 전시 콘텐츠는 섬의 자연경관과 디지털 기술을 가미시키고 체험시설을 대폭 늘려 관람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오는 7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에서 열리는 첫 국제 행사에 정부와 통합시장 후보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이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협조하고 협력을 해서 이번 섬 박람회가 성공적인 개최가 돼야 되겠다는 데 대해 이렇게 반응이 훨씬 좋아지고 이렇게 좀 확산이 돼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여수 엑스포 이후 14년 만에 열리는 국제행사 세계 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차질 없는 박람회 준비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특혜 임차 의혹을 두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전남과 광주의 교원단체들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와 광주지부는 오늘 광주지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교육감의 특혜 임차 논란이 불거진 주택의 시세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한 것은 경찰의 수사 의지가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이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현장 조사 없이 결론을 정해둔 것이라며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잇따라 발생한 신용카드 무단 결제 사건이 개인정보 해킹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20일 사이 구매하지 않은 물품이 신용카드로 결제됐다는 피해 신고 30여 건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일부 피해자들이 건강식품을 대신 구매해달라며 지인에게 신용카드 번호 등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해킹범이 휴대전화를 해킹해 빼낸 신용카드 번호 등을 이용해 물품을 결제한 뒤 3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스템 접속 기록 등을 분석해 해킹범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 순천시 나간읍성 내 공중화장실 뒤편에서 포탄으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통제한 뒤 군 당국에 상황을 인계했고 군 폭발물 처리반이 도착해 물체를 수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발견된 탄은
155mm 포탄의 신관 부분이었고 폭발 위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의 아침 최저 기온은 4에서 6도, 한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1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 지역 기초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일선 시군의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의회는 오늘 건의문을 통해 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인구 35%, 읍면동수 65%를 적용해 의원 정수를 산정하기로 하면서 고흥 지역의 기초의원 정수가 1명 감소할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흥군 의회는 주민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획정안을 수정할 것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여수 MBC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